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하락장 같았죠. 하지만 2025년 12월 4일 한국 증시의 그 표면 아래에서는요.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아주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. 자,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먼저 코스피입니다. 0.19% 하락. 딱 봐도 기분 좋은 숫자는 아니죠.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. 0.23% 하락하면서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. 이 숫자들만 보면 오늘 시장 안 좋았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죠. 하지만요, 이 헤드라인 숫자 뒤에는 정말 역동적인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럼 먼저 시장 전체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른 힘이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도대체 지수는 왜 빠진 걸까요? 범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바로 외국인이었죠. 무려 7천억 원,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그냥 시장에 쏟아부은 겁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기관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이 엄청난 파도를 막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었어요. 이게 바로 코스피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. 아니, 그럼 외국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팔아치웠을까요? 시장의 발목을 딱 잡고 있던 두 가지 핵심적인 테마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드러납니다. 보세요. 한쪽에서는 반도체랑 전기차, 이 거대한 섹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동차랑 로봇 섹터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고 있었던 거죠. 와, 이건 말 그대로 한 나라에 두 개의 시장이 존재했던 셈입니다.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니 해도 반도체였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소식 하나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그냥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연비 규제를 좀 완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전기차랑 2차 전지 섹터에 또 한 번 타격을 준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내리는 힘이 2배로 강해진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야기의 반전을 살펴볼 시간이죠. 모두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을 때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면서 엄청난 하루를 보낸 주인공들이 있었거든요.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 섹터였습니다. 진짜 이름 그대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어요. 아니,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?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끈 촉매제는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.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거라는 소식, 이 뉴스 한 방이 관련 주식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그냥 터뜨려버린 거죠.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했고요. 그중에서도 특히 현대 오토에버는 보세요. 무려 29% 가까이 폭등하면서 그날 시장의 모든 시선을 그냥 혼자 다 빨아들였습니다. 이게 바로 강력한 뉴스 하나가 가진 힘이죠. 그리고 승자는 또 있었습니다. 바로 로봇 테마였죠.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꼽히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아주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. 로봇주들의 상승 엔진에 기름을 부은 것도 역시 미국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. 미국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제대로 불이 붙은 거죠.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로보티즈나 스맥 같은 종목들이 가볍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. 하락하는 전체 시장 분위기랑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. 양극화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시장이라는 게 단지 몇 개 테마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. 각자의 스토리를 가진 수많은 종목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니까요. 이 차트를 보시면요. 그날 시장의 진짜 체운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2배 이상 많았잖아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네, 자동차와 로봇이 아무리 화려하게 질주했어도 시장 전반에 흐르는 공기는 사실 굉장히 차가웠다는 뜻입니다.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도 있었어요. 바로 건설주.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거라는 이 명확한 스토리가 힘을 받으니까 일부 중소형 건설주들은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날 가장 폭발적인, 가장 강렬한 스토리는 바로 이 숫자에서 나왔습니다. 플러스 300%. 새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 첫날
공모가의 무려 4배로 치솟는 우리를 흔히 말하는 따따블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. 자,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현상을 한마디로 테마 양극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테마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거죠. 이런 양극화 장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첫째, 이제 코스피 지수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. 둘째, 시장 전체로 움직이는 건 어떤 거대한 흐름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뉴스 하나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인공인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겁니다. 결국 이런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? 어쩌면 그 선택이야말로 이 분열된 시장의 향방을 가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.